농지와 농지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대부분 물어보시는 것들이 농지연금 얼마 주냐? 나 어디에 몇천 평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은 금방 대답해 드릴 수가 있죠. 농지연금은 면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땅의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감정평가로 90% 정도를 인정해 주니까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올 것인가,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말고도 가끔은 영농경력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실질적으로 농사는 내가 짓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역에 상속받은 농지가 있다. 보유한 지 한 10년 됐는데 그래도 한 5년 정도는 영농경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까? 아니,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무슨 영농경력을 바래요. 여기까지는 제가 웃으면서 답변해드려요. 그런데 최근에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이 부모님에게 농지를 상속받았대요. 상속받은 지는 꽤 오래됐는데 그 농지가 영농여건 분리농지예요.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영농을 할 수는 있지만 땅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토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영농이 조금 쉽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지, 영농 그 자체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영농을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영농여건 분리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영농경력 5년을 면제해달라. 와, 이렇게 우기는데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아니, 영농여건 분리농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소유에 관한 것이고 영농경력은 인적요소, 즉 그 사람이 영농활동에 종사했다 안 했다 이것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영농경력하고 결부시키니까 전혀 다른 우김이 발생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영농여건 분리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농경력을 면제해주면 영농여건 분리농지를 제일 가격이 높은 농지로 치지 누가 활용도가 낮은 농지라고 그렇게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농지연금으로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들어가게 하고 영농경력은 인정해달라. 답답하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자꾸 이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영농경력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농지연금에 해당되는 농지는 전, 그러니까 밭이죠. 탑, 논, 과수원, 이 세 가지 농지만 필요한 것이지, 이 농지가 속해져 있는 영농여건 분리농지라든지 아니면 진흥구역에 있는 농지라든지 아니면 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오로지 계획만으로 잡혀있는 농지도 농지연금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그 부분은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져볼 필요는 있겠지만 우선 당장 농지연금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전답 과수원이에요. 이것이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지 않느냐 이것은 나중 이야기고요. 거기에서 유리하고 불리하고는 농지연금 신청자가 따져들어야 되는 거지
내가 불리하다고 해가지고 어떤 인센티브를 받고 불리하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점을 얻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농지는 무조건 농지연금에서 영농경력을 자신이 쌓을 수 없으니까 부모님의 영농경력을 인정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맞지 않아요. 세금에서는 조금 유리할 수도 있지만 이 농지은행에서 농지연금을 산정하는 그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요. 솔직히 영농경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다면 농지 소유자는 누구나 다 농지연금을 생각할 겁니다. 근데 농지연금이 영농경력 때문에라도 단기 투자 상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농경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농지를 유지한다, 농지를 관리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영농활동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영농경력 때문에 조금 나이가 젊으신 분들도 미리 농지를 확보하고 영농경력을 쌓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 거고요. 이 영농경력 때문에 쉽게 농지연금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어느 정도 좀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준비하다 보면 영농경력에 대한 팁? 아니면 요령이 좀 늘어나는 거죠. 처음부터 본격적인 영농활동을 시작해서 수확물에서 큰 이득을 얻고 이런 부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설령 있다고 해도 그만큼의 노력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 영농경력을 너무나 쉽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영농경력에서 어떤 작물이 낫다, 어떤 작물은 손이 너무 많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도 마시고요. 그 농지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작물을 가꾸고 관리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물론 수확물에 대한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농지연금과 토지경매에 대한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자신에게 지금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을 콕 집어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바닥에서는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